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뷰건입니다. 2018년 8월 3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찬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요. 샤워를 찬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때 아닌 한여름에 이 감기가 오려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갔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목소리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은 오늘 8월 3일 8월의 첫째 주 금요일을 짤막하지만 동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좀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애플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시총이 1조 달러 클럽을 달성을 했답니다. 사상 최초인데요. 1조 달러. 지금 환율로 거의 1200조 가까이 되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버핏이 웍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애플의 지분은 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6년 1분기 애플의 주식을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주당 99달러에서 10억 달러치를 샀고 근데 이제 2일자로 애플 주가가 207달러를 넘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2배 이상이 올랐죠. 그렇죠. 역시 참 버핏 옹이라고 할게요. 연세 많으시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 그렇죠? 가치 투자, 어떤 또 성장주 투자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억 한 4천만 주 정도 되는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 가치가 거의 500억 달러에 육박한다. 56조 3,600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분 5%인데 가치가 500억 달러예요. 56조예요. 이거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워런 버핏이 사실 99달러에 애플을 샀는데 지금 물론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박수는 받을 만한 일입니다만은 왜 버핏은 2016년이 되어서야 99달러에 여러 번의 액면 분할을 거듭을 한 99달러에 2016년에 이 99달러를 주고 애플을 샀을까요? 만약에 한 10년이나 15년 앞에서 좀 일찍, 그렇죠? 애플 주식을 주워 담았다더라면 어때요? 그 지분 가치는 5%가 아니라 잘못하면 50%에 육박할 수도 있었겠죠. 자, 차지하고 이 버핏이 애플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애플은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매업자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진담반 농담반인데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버핏은 원래 기술주를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닷컴 버블이 극에 달했을 때도 철저히 외면했고요. 사실 꿀 같은 단기간의 어떤 수익을 맛보진 못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고통스러운 순간도 모면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아무튼 이 워런 버핏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통주를 주로 투자하는 회사죠. 따라서 이 기술주들에게는 별로 조금 이렇게 인색한 그런 투자자들인데, 근데 애플을 99달러에 2016년에 비교적 조금 늦은 시기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은 이 애플은 기술주라기보다는 소매주다. 소매주. 어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강한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증시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어떤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1등 기업으로 각인돼 있는 뭐 그런 기업들 많죠. 많지는 않은데 여럿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LG 생활건강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LG 생활건강이죠. 우리가 그 마트, 그렇죠? 편의점 뭐 이런 데 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건들을 찍어내는 회사죠. LG 생활건강입니다. 뭐 치약부터 시작해서 칫솔, 뭐에 샴푸, 린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학 기반 해가지고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요런 기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아모레 퍼시픽, 뭐 롯데, 칠성, 그렇죠. 뭐 SK텔레콤도 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신세계, 뭐 이마트. 사실상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혹은 100만원대에 이르러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버핏의 말처럼 뭐예요? 소비재 기업입니다. 소비재 기업. 자, 지금까지는 그래요.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해 왔고 조금 뒤늦은 타이밍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기반해서 큰 돈을 저렇게 베팅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때요? 100%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배울 게 많습니다. 이미 90세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90세 넘으셨나요? 아무튼 90 가까이 됐는데 저렇게 90세 가까운 노 투자자, 시장의 어떤 백전노장 투자자도 저런 주식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26억 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지분 가치가 3조 원이 늘었다. 3조 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제가 보니까요. 뭐 워런 버핏 옹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만요. 자기는 애플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대요. 그렇죠. 전 세계 그 넘버원 주식인데 자기는 앞으로 그걸 계속 투자하고 지금도 계속 사모으는데 앞으로도 더 사모아야 되고 파는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 더 늘리고 싶어요. 지분을 한 주라도. 근데 한 주라도 더 늘리고 싶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런 장기 투자하시는 큰 손 투자자들에게는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직 더 사야 되는데, 따라서 주가가 뭐 예기치 않게 시장 악재라든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 주식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이 워런 버핏은 하루가 즐거운 거죠. 자기가 계속 사 모으고 싶은 주식이 바겐 세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코스피 혹은 코스닥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뭐 1-2% 이상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는 작은 시장 안에서, 작은 연못과 같은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것도 개미 투자자들이지만 어떤 투자의 마인드 자체는 저런 대가들의 투자 마인드를 좀 답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먼지와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투자의 어떤 철학, 마인드 자체는 저런 열린 시각,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요. 아니 90세 가까이 된 노인도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살면 사실 얼마나 사시겠어요? 길어봐야 10년,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장수를 한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여전히 저런 식의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돈을 불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투자의 어떤 그 방법론을 좀 지향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감히 저 같은 한낱 의미 없는 개미도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오늘 2018년 8월 3일 누가 이렇게 올리셨네? 네, 좋은 말씀 올려주셨네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저하고 약간 그 바이로메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비슷한 어떤 그 구독자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조금 그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을 몇 종목 쭉 이렇게 한번 찍어 봤는데, 다행히 찍어드렸던 종목 대다수가 상승을 마감하면서, 사실 이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진, 또 시장에서 지배력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찾아내서 주식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서 싸다면, 그렇죠? 포트에 편입을 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좀 장기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었던 어떤 제지 파트, 그렇죠? 통신 장비, 그렇죠? 몇몇, 그 다음에 그 건설, 정보기기, 이런 파트 쪽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종가선으로 업종 차트와 또 몇몇 종목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봤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전반적인 그 흐름은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차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비록 차트라는 것이 후행성이긴 하지만은 그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다시금 이 바이오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장에 좀 그 충격을 안겨준 네이처셀, 그리고 그 네이처셀의 어떤 그 CEO,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라정찬 대표죠. 라정찬 대표 외 오늘 그 3명이 기소가 됐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잘못하면 이제 구속을 당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네이처셀이 이제 이 와중에 또 거의 하한 것까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어떤 그 기회, 또 바람이 불려고 하던 차에 그만 어떻게 해요? 돛대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돛대가. 바람은 부는데, 그렇죠. 여기 포항에 보면은 여름에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전국 요트 경기 하거든요. 요트 경기. 참 장관입니다. 배들이요, 이 바람을 힘입어 가지고 경주를 펼치는데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어떤 그 힘과 자연의 힘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바다를 수십 척 이상의 배들이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역동적인 장면은 참 장관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줄기세포 쪽에 지금 새로운 재생의학 분야에서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요. 과거 한 1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결과물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임상 3상 그리고 신약 출시 직전에 다다른 아주 중대한 시점인데, 이렇게 동풍이 강하게 부는 시점에 뭐예요? 그만 돛대가 부러져 버렸네. 그렇죠? 혹은 돛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찢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네이처셀을 필두로 한 줄기세포의 어떤 그 바람이, 그렇죠? 준동이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지나야 하는 어떤 과정에 불과하느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 그리고 네이처셀 어떤 국내 줄기세포 시장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거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가 연거푸 지금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형편없이 지금 모양을 구기고 있습니다. 요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좀 반대급부적으로 파미셀 요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좋죠? 자, 파미셀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신데 어떤 풍선 효과를 좀 누리고 있나요? 전고점, 그러니까 12,000원대에 있던 그 자기 최고가 라인을, U라인이죠. 거기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파미셀은 오히려 풍선 효과의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네이처셀이라든가 차바이오텍, 여타 그 바이오, 특히 그 줄기세포 주들이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미셀은 그나마 연이어서 지금 계속 호재가 터져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차하면 새로운 어떤 그 4년 만인가 5년 만에 이 한국에서 제5호인가요? 5호 다섯 번째 어떤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출시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파미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 쪽은 이제 약간 그런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로메드 제넥신이겠죠. 저 비오건의 언제나 영원한 제1, 2 포트폴리오입니다. 원투펀치죠. 원투펀치. 제가 이제 언제도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네이처셀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긴 해요. 저도 이걸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실제 매매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한 3개월, 5개월, 4개월 전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좀 우려를 표명을 했었어요. 리스크가 뭐냐? CEO 리스크가 하나 있다. CEO 리스크가. 왜냐, 약간은 그 앞쪽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고, 연관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고요. 따라서 그런 사태만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CEO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형편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회사가 대응을 잘 해서 국면의 어떤 전환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자 그 치료제 파트로 넘어와서 바이로메드 제넥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넥신인데요. 예기치 않게 역시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을 월봉상 하향 이탈해서 이제 내려와서 여기 보세요. 아까 그 파미셀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반등 주는 자리가 이 중요한 의미인데 전고점 라인이죠. 최고가 라인. 185,000원, 190,000원 보겠습니다. 이전 앞전에 그 많은 매물대가 있었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요 라인입니다. 190,000원 언저리에 있는 최고가 라인인데 이전 최고가 라인이죠. 그거를 이제 돌파했다가 내려와서 다시 밟은 자리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최고가 라인은 아직 멀기 때문에요. 과연 여기서 추세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시장의 악재가 뿌려지면서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반입니다, 사실. 근데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려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맙겠어요. 아까 워런 버핏 옹처럼, 예? 워런 버핏 옹이 애플 주식이 내려오면 자기는 기쁘대잖아요. 좋대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바이로메드 주식이 지금 20만원 밑에만 내려오면 누군가 사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20만원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 그 19만원을 깨고 뭐 17만원, 18만원, 15만원까지 내려온다고요?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제1생명선까지요? 예, 월봉상?
아니 이거는 진짜 멋진 기회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런 그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 주식이 있습니까? 이런 주식이 사실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주식 역사를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펼쳐놓고 보더라도요, 이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진정한 바이오텍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이제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김선영 바이로메드 대표가요, 서울대 교수직도 내려놓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양력을 한번 보세요.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에? 왜냐? 난 사람이잖아요. 난 사람. 사실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요,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연구원과 교수를 지낸 뒤에 귀국을 해서 92년부터 서울대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이 94년도에 직원 2명, 연구원 2명하고 학내 벤처를 직접 세운 거예요. 직접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교수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아주 그렇게 중대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다시 교수직마저 내려놓고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강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거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것을 결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저는 후회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사실 모르거든요. 임상 3상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상에 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약 출시 바로 직전에, 쉽게 말하면 포장지까지 다 찍어 놓고도 돌발 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신약이 출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FDA 관문이 그만큼 좁고요. 자,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는 없겠어요. 왜? 제가 이 주식시장에 저 같은 사람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시점에 2008년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2000년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2005년부터 시작이에요. 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입니다. 이 13년의 어떤 이 시장에 참여한 개미 투자자로서 이런 어떤 꿈의 주식을 눈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실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커오는 과정을 함께 공유를 했고, 그렇죠. 요런 주식이 저 미국의 나스닥이나 독일이나 일본, 영국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있었고, 지금도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좀 제가 이 바이로메드를 너무 예찬하나요? 네, 물론 이제 주식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투자 원칙과 좀 결부시켜 봤을 적에는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몇몇 뭐랄까요, 늑대 혹은 이리와도 같은 사냥꾼들의 놀이터거든요. 맞습니까? 몇몇 세력들의 어떤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우물한 개구리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회사들이 잘 되는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가면서 코스닥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패밀리가 아직도 이 코스닥의 전체가 다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대한 어떤 외부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셀트리온은 저쪽으로 가버렸죠. 자, 그것을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어요. 더 물이 좋은 곳을 찾아서 기업이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장에, 이 코스닥 시장의 실질적인 기대주는 바이로메드 뿐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바이로메드, 제넥신,
예,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의 질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이 바이로메드, 각 주체들이 지금 주식을 계속 매도하기 바쁘네요. 네, 매도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현제약에서 상당수의 지분을 털어냈거든요. 저는 이 바이로메드의 일개 소액 주주로서, 조그마한 몇 주 안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로서 어때요? 좀 아쉽죠. 그리고 조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원망스럽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섣부른 판단을 한 그런 그 섣부른 판단을 한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지금 20만 원이에요. 근데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주식에 지금 20만 원 이 주식 가격 뒤에 0이 하나 더 붙고 앞자리가 5자 막 요 정도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저는요, 그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요, 3조 3천억이에요. 예. 10배 가봐야 33조입니다. 10배 가봐야 33조입니다. 주식 1600만 주밖에 안 돼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국민주 하기에는 좀 안 되고요. 국민주로 이제 사실 회자가 되려면은 주식수가 좀 많아야 돼요. 5천만 주, 1억 주는 돼야 되는데 주식수가 겨우 1600만 주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이거 그냥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주씩만 사준다고 해줍시다. 10주씩만. 그래가지고 4천만, 5천만 국민 가운데 이 바이로메드 10주씩 가진 주주들이 100만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주라.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좀 더위를 먹었나요? 날도 덥고 참 오늘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포항이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도 좀 상태가 안 좋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워런 버핏의 예를 제가 들었듯이 여기서 지금 그 이전 고점을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도 무방하겠으나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전 고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 17만 5천을 향해서 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시각으로 현 바이오주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현상,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망을 좀 그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제넥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인데요. 제넥신도 굉장히 강한 형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주식이 죽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11만, 12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깨고 8만 원대니까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닙니다. 아직 전고점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제로 베이스 보세요. 밑에 그 엘드레이 파워 한번 보십시오. 월봉상요,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더 깨고 엘드레이 불파가 마이너스로 내려온다고요? 앞전에처럼요? 그럼 고맙죠. 솔직히 까놓고 고맙죠. 안 그렇습니까?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일걸요? 자, 바이로메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엘드레이 불파상 월봉이 지금요, 제로 거의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의 붙었죠. 제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로까지 내려오다 못해서 이걸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럼 고맙죠. 고맙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어떤 정부가 그 주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코스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려면은요, 바이오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땐 근데
그 줄기세포 쪽은 당분간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남은 거 하나는 뭐예요? 유전자 치료제뿐입니다. 바이루메드 제넥신이 그 중심에 있고요. 얘네들 둘이 시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이 두 종목에 달려있다고 저는 막 그렇게 심플하게 저 비오건이 이렇게 차트를 수많은 어떤 이평선이 있으나 단지 두 개, 40선과 200선 딱 두 개만 가지고 이 시장과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핵심을 바이루메드와 제넥신에 맞춰 놓고요. 이 두 종목의 흐름만 면밀히 관찰을 하면 이 코스닥 나아가서 대한민국 주식판에 어떤 그 향배가 결정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처럼 요 정도쯤에서는 이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바이오주 진짜 바이오주들이 대접을 좀 받고요. 한국의 어떤 그 특히 그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하죠. 마케팅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바라건대 김선영 대표께서는요, 제넥신처럼요, 제넥신의 경우처럼 좀 국제적인 마케팅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하셔가지고 마케팅 쪽을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구글링 파워를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랜드 파워를 높이셔야 돼요. 그거는 구글 트렌드 들어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그 북미 쪽 그 어떤 그 북미 쪽에서 유입되는 어떤 뭐랄까요,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좀 유입량을 늘려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거냐, 마케팅을 할 거냐, 여기에 좀 조금 더 영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저 같은 일개미가 좀 주제넘은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전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이제 이번 주가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어떤 그 휴가철의 피크인데 즐겁고 행복한 휴가도 맞이하시고 또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요, 신나게 또 힘차게 다음 주 한 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